오늘 결심을 하고 온 게 뭐냐면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막스 베버나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미스를 이해할 때 뭘 딱 구분하냐면 시장, 사회, 국가 요 세 개를 딱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때 인간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야. 이걸 오늘 이제 확실히 파헤쳐 본다. 오가와 교수가 저 책을 썼어요. 그게 번역돼서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권해줘요. 왜냐면 오가와 교수의 장점이 뭐냐, 오가와뿐만 아니라 일본 선생들의 장점이 뭐냐면 철저하게 이해해갖고 쉽게 풀어내요. 그러니까 자기화시키는 걸 잘해. 그래서 내 강의는 쉽잖아? 그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 이 교수 수준을 높이세요? 펜앤마이크 강의 밑에다가. 그랬더니 나의 지지자들이 그분을 공격하면서 닥쳐라 이러면서 교수님이 일부러 쉽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너 누구야? 막 이래가지고 내가 뿌듯했어요. 역시 훌륭하다. 그런 자세 훌륭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에딘버러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글래스고 대학을 다니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빛나는 종교개혁, 존 녹스의 종교개혁 전통이 있는 동네에서 자라갖고 이런 사람이 나와. 내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 대학 도서관에 있는 존 녹스라고 붙은 거 다 읽었거든. 연구실에 짱 박혀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걸 탁월하게 설명해가지고 볼 때마다 막 전율이 올라. 그래서 존 녹스 무덤을 찾으려고 했는데 유명한 사람 무덤 딱 있잖아요. 애덤 스미스 무덤에 딱 가면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려. 뭐냐면 존 녹스 교회 뒷마당 주차장 24번이야. 은혜 왕 받는다 여기 가면. 왜냐면 낙스가 유언으로 애들한테 당부를 한 거야. 나를 기념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만 기념을. 그래서 폭풍 은혜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존 녹스인데요. 그래가지고 주차장 24번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존 녹스 자리 이렇게 딱 써 있다고. 그래서 감히 나 같은 놈이 무슨 비석에 뭐의 저자? X. 그래서 딱 묵상하면서 야 멋지다. 깜짝 놀랐다. 이게 종교개혁의 스피릿이구나. 그 홀리 루드 처치에서 막 설교하시는데 캐톨릭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림. 벌써 이미 동지들이 많이 죽는 걸 봤거든. 순교하는 걸. 그러니까 벌써 막 흔들려. 거기서 흔들림 없이 딱 설교하시는데 개혁은 내가 개혁되는 것이고 막 이런데 막 치네. 근데 내가 홀리 루드 처치에 딱 갔는데 비가 푸식푸식 오는데 은혜를 막 폭풍 은혜를 받고 또 이 얘기 길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랐다 이분이. 이게 이런 거장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그러면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옛날에 배운 거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그래서 내가 그랬지 Invisible hand를 잘못 알면 변태의 손으로 오해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그 이론하고도 연결되는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오늘 내가 이걸 끝장내주겠다. 애덤 스미스가 탁월한 게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여기서 항상 뭘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사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 그러면은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건 뭐냐, 요걸 봐야 돼. 도덕감정론이 탁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여기서 시작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에딘버러의 한 빵집이 딱 문을 열었어요. 새로 개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기본이 뭐냐면 이기적이야.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생활을 개선하고 싶어. 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아내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고, 애가 하나 있는데 얘를 잘 키워보고 싶어. 교육비 많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빵을 잘 만들어야 돼. 또 맛있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온갖 화학 그런 거 막 쳐가지고 딱 먹으면 입에서 쫙 붙게 만들 수 있는데, 이분은 또 뭐야? 하나님 앞에서야. 그러니까 안 돼 그게. 그럼 뭐야? 자기 애한테 먹일 수 있는 재료만 넣어야 돼. 그것도 좋은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힘들어. 그래가지고 실험 삼아서 만들어 봤는데 돈 주고 사 먹기가 불가능해요. 이 사람은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고 창조에 창조를 거듭해서 이럴 때 기도와 말씀 이러면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탁월한 빵이 나옵니다. 끝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생각해야 돼. 교환 가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그런 걸 무시합니다. 뭔 얘기냐면 교환 가치는 자아랑도 관계돼. 심리학적으로 자존감하고 매우 연결돼 있습니다. 교환 가치를 높이는 걸 좋아한다는 게 인간이 생활 개선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니까. 처음에 스미스가 그걸 지적했잖아.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리스타면 더 좋은 커피를 내놓고 싶어. 그래서 계속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커피는 원두는 똑같았는데 수입할 때는 이 사람 손을 거치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커피집에 가서 드립을 해서 먹으면 사람들이 돈을 더 내더라도 이 집에 간다. 그럼 어떻게 돼? 커피는 결국 이 사장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장님의 자아와 매우 밀접한 그게 교환 가치야. 당장 커피 안 먹으면 죽어? 아니야. 그렇지만 돈을 더 내고라도 그 집 커피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사장님은 제자들을 길러내. 그래가지고 걔들이 다른 도시에 또 개업해. 이런 게 퍼져나가는 거지. 요게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개선 본능과 교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진보하게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진보 이론은 애덤 스미스다. 그러니까 막스 추종하고 공산당 타령하는 것들은 퇴보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사람들이 각자 이기심을 추구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사회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이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이기심을 충족하고 내가 좀 더 벌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고 이런 관점이 나와요. 근데 공산당들이 이거를 인간 소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나를 착취하는 거야. 근데 대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뭐지 그러면? 다들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각자 다 이기심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의 문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책정되고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회가 어떻게 번영을 이루냐 라고 할 때 번영을 이루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만든 질서가 아니고 이미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사회주의자들이 망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막스주의자들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야. 조선 정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을 잘 몰라. 군자가 돼야 군자가 움직여야 정치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유교 정치의 핵심이. 근데 군자가 없어. 왠지 알아요? 인간은 수양으로 군자가 될 수 없는 존재거든. 여기서 벌써 빵꾸가 뻥 나요. 누가 군자냐? 그랬더니 200년에 한 명씩 나와. 율곡, 퇴계 이렇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군자잖아요? 그럼 숙청당해. 사약 먹고 전하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피 뻑 쏟고. 지금 여러분 세대에 영향력 있는 책 중에서 좌파 출신 이론가가 낸 책 중에 나도 그거 우리 우파에서도 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그거 있어요. 그 교양 시간에 애들한테 막 널리 읽히고 막 그러는데 자본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정독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해놨어. 그걸 진짜 원숭이만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너무 쉽게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퍼지면 큰일 나겠다. 그때 이제 이 저자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 웃기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출발부터 헛다리 짚었다. 인간이 이기적인 거 맞습니다. 막시스트인데 인권 타령하는 자들을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막스는 한 번도 인권을 중요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 타령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혁명 의지가 떨어져. 내가 울산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울산으로 보낸 이유가 그거였어. 얘네 실체를 정확하게 알도록. 법학개론 시간에 노동법 파트 들어가면서 노동 3권 이러면서 딱 강의를 하니까 남학생 하나가 부르르 떠는 거야. 교수님, 노동 그런 거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떠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왜 그래? 진정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알바랑. 그래가지고 노조들의 행패를 다 봤어. 그래가지고 교수님 노조한테 권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진정하고 이건 이론이니까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갔어.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서울에 있었으면 몰랐을 건데 민주노총 애들이 끝내주는 거야. 뭐냐면 맨날 뭐 시위할 때는 플랜카드에 뭐가 있어? 비정규직의 눈물이 흑흑 이러는. 근데 비정규직은 색깔 다른 조끼 입혀. 작업할 때. 엄격해. 신분제야. 그리고 식당이 달라. 지들하고. 그런데 시위할 때는 뭐가 나와? 비정규직의 눈물이. 그래서 내가 항상 너 때문에 온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싫어하지. 내가 사회주의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해줄 텐데 자유의 적 이걸 딱 명시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적들은 자유를 억압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치, 내셔널 소셜리즘, 국가사회주의, 나치오날
조지알리스무스, 독일 말로. 근데 anyway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사회주의야. 이건 뭔데? 근데 나치를 극우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적은 자유를 억압하려 드는 자들. 근데 요걸 다 소셜리즘으로 묶을 수가 있어. 전체주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경계하는. 저건 적이다. 인류의 적이다. 그러니까 항상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시도는 악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시도든. 그게 스탈린을 추종하든 트러를 추종하든 다 인간을 말살해요. 그런데 꼭 뭘 내걸어요? 유토피아를 내걸어. 근데 거기 빨려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자연권 개념.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생명, 재산. 이게 자연권의 핵심이죠. 로크가 말한. 이런 거는 인간으로서 내 인격을 존중받는 아주 기초예요. 자연권을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이걸 헌법으로 세팅하는 체제가 탁월하고 위대해진.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룩한 정치세계, 정치의식, 경제관 이런 걸 추구하면 존 로크를 만나게 되고 존 로크 이후에 애덤 스미스가 등장하고 이러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의 흐름을 쫙 타게 된다. 이게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될 인권으로서의 시민권을 확립했다. 이런 게 매우 중요해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인데 본성으로 인해 타인의 행불행에 관심을 가져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의 상황을 통한 동감.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동감입니다. 심퍼시야. 근데 이게 아주 성경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양심하고도 관계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심지어는 안 믿는 인간조차도 이교도들조차도 이건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심어주셨거든. 근데 이게 작동될 때 인간이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또 타인을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해주고 이게 또 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요거를 스미스가 탁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유 땡땡 치아바타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7번을 망한. 그래가지고 왕눈이라고 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다 망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 또 끝내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걸 설명해요. 도덕 감정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모 대학교, 소도시인데 거기 있는 대학교에서 카페를 하시니까 그 구탱이를 잘라갖고 빵을 굽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도저히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그 좁은데 또 나까지.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 그러시? 네가 안 들어오면 널 미워할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시작해갖고 대박 났다. 제가 어깨를 평정했다. 끝내준다. 나한테도 교수님 고마워요 해서 빵을 보내줬는데 내가 강의하고 힘 빠져갖고 딱 이따 그 빵을 보고 힘이 뿡 나요. 우와.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이라는 건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고 사회활동을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상호적 동감을 할 수 있다. 자기 교회에 늦게 나타난 후배 신자에게 자기 매장도 좁지만 그걸 내주는 그 마음이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그러니까 뭐냐면 주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감하니까. 그 친구가 어릴 때 가출해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 망한 걸 보고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내 매장을 내주는 거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게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싱크로 상태를 동감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표현을 해. 그러면 타인이 반응을 하죠. 요 관계 속에서 인간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무시하는 식으로 가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동감해 주기를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동감해 주기를 바라고 말하지 무시하기를 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럴 때 동감해 주면서 뭐가 생겨요? 서로 유대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적 동감의 쾌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지만 특별히 또 동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소통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인간의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냉혈한 이기적인 인간을 그려냈다.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런 적이 없어. 이런 생각에서 기초에 있기 때문에 탁월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동감이 사회 질서를 형성한다. 이거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스미스가 강조한 것 중에
동음이 아니라 협화음이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니고 불협화음에서 불자를 빼는 거지. 협화음을 내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은 억누르고 자애로운 생각을 방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완성짓고 그것만이 인류가 다양한 감정과 정념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품위와 적정성의 전체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덕으로서 이기심을 억제한다. 이게 자연이 주는 위대한 계율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면 망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기적인데 내 일터에서 내가 이기적이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 그럴 때 이기적인 생각을 어떻게 억누르고 자애로운 생각을 풀어놓느냐.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신앙이 기초가 없으면 요 구조가 안 나와. 도시의 중심에서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교회가 요 역할을 해줘야 돼. 매우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건 내 평가인데 뭐냐면 공산주의가 위험한 게 이 자애심을 제거합니다. 계급의식으로 무장을 시키기 때문에 계급의식은 자애심이 없는 거예요. 계급적 이익으로 활동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의 멤버가 됐어. 그럼 뭘 주입하냐면 공산주의를 주입하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계급의식으로 모든 걸 봐. 내가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일할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자리를 세습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느껴. 근데 대기업 회장이 아들한테 물려주면 화가 나는 거지.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부르주아를 죽일 때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죽여도 되는 존재니까. 요게 공산주의의 최악의 문제다. 그러니까 동감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이론이에요. 계급의식에 딱 채워지니까. 공평한 관찰자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나의 주관이 있죠. 근데 많은 복수의 인간이 다 자기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주관을 갖고 사회에 등장해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용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제3자의 공평성. 이 중용의 의미는 공평한 관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주관이 아니고 제3자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규칙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철저하게 지배하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스미스는 뭐냐면 인간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이기심도 있지만 반면에 동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요것들이 억눌려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감이 결국은 공평한 관찰자의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게 만들어지죠. 요게 사회 질서를 만들어요. 요게 뭐예요?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문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문명인이 돼서 문화적인 삶을 살면서 사회에 동참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고 나를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막 밥 주세요 그러고 막 애들이 날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개도 어떻게 훈련시키면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 날아다니면 돼, 안 돼? 이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문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떨 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간이 되냐면 자기 이기심을 발현시키는 경제활동은 하지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거를 훈련하고 그걸 가지고 타인과 동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그 질서를 만들어주는데 중심에 국가가 개입하고 정치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탁월해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뭐예요? 품위와 적정성을 강조하죠. 애덤 스미스가. 그러니까 참 신앙인으로 딱 되면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윤리가 몸에 배고 종교개혁의 윤리가 개혁교회의 윤리가 몸에 배니까 움직이는 젠틀맨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급의식에 쩔어가지고 혁명하자,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이념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인류는 항상 고민했어요. 정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의론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체계화해서 등장시켰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제시한 건데 정의론에는 배분적 정의가 있고 교정적 정의가 있어요. 교정적 정의는 만약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이나 명예를 상처 입히는 행위를 하면은 요걸 회복시켜야 돼. 회복적 정의인 거예요. 요게 사법과 연결돼요. 법이 나서서 교정해줘야 돼. 정당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분배하냐. 예를 들면 공직을 어떻게 분배하면 제일 공정한 게 될까요?
아니면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까요? 이윤을 어떻게 분배하면 정의로울까요? 요게 배분적 정의랑 관계돼. 주로 현대 정의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스미스가 포커스를 맞추는 파트가 어디냐면 교정적 정의. 근데 애덤 스미스가 탁월한 게 뭐냐면 배분적 정의에 대해서는 별로 안 다뤘어요. 왜 그랬을까? 시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화를 제대로 분배하는 가장 적정한 메커니즘은 시장에 있어. 내가 열심히 키운 거를 장터에 내다 팔아. 거기서 교환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내가 노력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장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돌아가면 배분이 제대로 된다고. 이 저스티스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실패할 때만 국가와 법이 개입하면 돼. 탁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골 장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상인 자치회를 만들어서 룰을 정해. 이게 일반 규칙이 나오는 거죠. 동감할 수 있으니까. 얼마씩 내고 좌판을 설치합시다. 그리고 규율은 어떻게 지킵시다. 이런 걸 정한다고. 근데 그걸 깨는 자가 나오면 이제 법이 개입해야 돼. 어느 날 조폭이 나타나갖고 오늘 내가 여기 다 접수한다. 내일부터 자릿세 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럴 때 법이 개입해서 얘네들을 혼내주고 쫓아내야 돼.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는 세상을 딱 떠올려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경제활동은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젠틀맨이 되는 걸 익혀.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동료 시민들, 이웃과 동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해? 교정적 관점에서 정의와 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일탈하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자를 법이 징계해야 돼. 이게 나중에 존 스튜어트 밀이 harm to others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자유주의의 기본인데 법과 국가가 언제 개입하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harm을 할 때 개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에게 harm을 끼치면 내 자유가 제한돼야지. 내 자유의 한계는 어디냐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자유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대학의 그 기숙사에서 친구를 살해한 애가 있었어. 일부러 살해한 게 아니라 발냄새로. 여러분도 발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맨날 워카 같은 걸 씻고 다녔는데 절대 발을 안 씻는 거야. 근데 그거 자유야. 근데 문제는 신을 안 벗을 땐 괜찮아.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엄청 오래 신고 다니다가 그 안이 끝내줬겠죠. 수많은 미생물을 배양하고. 그러다가 기숙사 방이 좁잖아. 거기서 딱 벗은 거야. 근데 같은 방인 애가 탁 쓰러졌거든? 근데 얘가 장난인 줄 알고 그냥 나가버렸어. 근데 얘 죽었다, 얘. 그게 뭐예요? 함을 끼친 거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안 씻는 건 자유야. 신발 벗었을 때 친구가 기절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청년 5명이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결혼할 미천 다 털어가지고 기술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에서 어린이 손목 비틀듯이 쉽게 기술을 뺏어갈 수 있으면 허당이죠. 그러면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망하는 거야. 만약에 스미스적으로 생각하면 뭘 해야 돼? 공정한 사법부를 세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정의를 얘기하면서 기업을 박살내. 그러면서 반기업 정서를 퍼뜨리면서 기업이 나쁜 놈들이니까 처단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이러니까 무식하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정치화시켜. 자기와 정치 성향이 같은 애들 심어. 그리고 사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법부가 정상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개발했어. 근데 구글이 그거 훔쳐가. 그럼 소송 걸면 몇 배로 배상해야 돼. 그러느니 적정 가격을 주고 사면 창업한 청년들 대박 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지. 그리고 구글의 기술력도 세지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세팅돼야 돼? 사법부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공정한 제3자의 관점. 이게 사회 규칙을 이루지만 정의와 법의 기본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살아요. 그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바로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법과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법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바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고 강력하게 작동해야 돼. 자유시장이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두 가지 더. 자해와 정의가 작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모든 우상을 강력하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 이 문명 안에서 인간 사회를 이룰 때 탁월한 게 뭐가 있냐면 인간에 대한 숭배가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거는 심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몸에 배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동감은 하지만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이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영미 문화권에서 탁월하게 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을 리스펙트하지만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동감하지만 아무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공화제로 제도로 세팅한다. 내가 얘기했죠. 난 더미네이션이 실현돼야 돼. 내가 선생이지만 학생을 인격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전문가로서 권위를 갖고 얘를 잘 지도하고 교육자로서 얘를 지도할 뿐이지 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얘는 나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만 리스펙트하지만 노예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선이 지켜지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관계들이 사회 안에서 동감하는 걸로 구성되는 게 매우 탁월해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법과 국가는 함부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빠져 있다가 교정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재화가 분배되거나 이런 거는 시장이 갖고 있는 자체 메커니즘으로 주로 분배가 되니까 시장이 실패하거나 시장을 교란할 때 법이 개입하면 교정적 정의가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탁월하죠. 그 탁월한 문명의 구성이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